그래서 고고학자들이 폼페이의 한 구역 전체를 발굴했는데 이 모든 게 한 명의 엄청난 부자 소유였던 것 같아요. 거대한 개인 저택에 세탁소, 빵집, 그리고 말 그대로 사치스럽게 목욕을 즐겼던 대형 개인 목욕탕까지 있었죠. 과학자들은 이곳이 폼페이에서 발견된 것 중 가장 큰 목욕탕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온도가 다른 세 개의 방과 정교한 예술품, 거대한 풀장까지 완벽하게 갖춰져 있죠. 2000년 동안 화산암과 재 아래 묻혀 있었지만 너무 잘 보존되어 있어서 사람들이 방금 전에 나간 것처럼 느껴져요. 이 목욕탕은 도심의 제구구역 주상가에 있었어요. 한 번에 최대 30명까지 수용할 수 있었고 방문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기 위한 지위의 상징이었죠. 폼페이에서 개인 목욕탕을 가진 집은 몇 채 안 되었기 때문에 정말 부유층 중에서도 최고 부자들만 가질 수 있는 거였어요. 주인은 마치 현대의 대기업 CEO처럼 손님들을 초대해 사업을 논의하거나 팀빌딩 행사를 열었을지도 몰라요. 손님들은 첫 번째 방에서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고 다음 방으로 이동해 피부에 오일을 바르고 따뜻한 물에서 휴식을 취했어요. 마지막 단계는 차가운 물로 목욕하며 상쾌함을 느끼는 거였죠. 가장 크고 인상적인 방으로 붉은 기둥과 운동선수들의 프레스코아가 있었어요. 로마 제국 전역에서 가져온 대리석으로 만든 놀라운 모자이크 바닥이 있는 탈의실도 있었고요. 이 복합단지에는 연한 파란색으로 칠해진 작은 공간도 있었는데 아마도 의식활동과 신성한 물건을 보관하는 데 사용된 고대 로마 신전이었을 거예요. 저택은 개조 중이었던 것 같아요. 파란 방에는 도구와 건축자재가 있었고 바닥에는 벽에 붙일 예정이었던 굴껍질들이 있었죠. 이 복합단지에서 최근 발견된 또 다른 것은 폐허 중에서 발견된 가장 훌륭한 프레스코화가 있는 대형 연회장이에요. 목욕탕과 연결되어 있어서 손님들은 여기서 호화로운 잔치를 즐겼죠. 연회장 벽의 프레스코화 중 하나에는 아폴로와 그를 거부하는 연인 카산드라가 그려져 있어요. 어머나, 두 번째 프레스코화는 파리스 왕자가 아름다운 트로이의 헬레네를 만나는 장면을 보여줘요. 연회장 바닥 거의 전체가 100만 개가 넘는 모자이크 타일로 덮여 있죠. 아마도 램프에서 나오는 그을음 자국을 숨기기 위해 이 방의 벽을 검은색으로 칠하기로 선택한 것 같아요. 이것은 연회장에 조명이 켜져 있었고 저택 주인이 해가 진 후에도 손님들을 여기서 접대했다는 걸 증명해요. 연회장에서 작업하는 보건가들은 새로운 발견물을 보호하고 옮길 수 있는 것들을 창고로 이동시키기 위해 빠르게 행동해야 해요. 그들은 옮길 수 없는 프레스코화 뒤쪽에 석고 접착제를 주입해서 벽에 그대로 남아있도록 해요. 고고학자들은 이 저택을 2년 동안 발굴해왔어요. 2024년 여름에 그들은 파란방 옆방에서 두 사람의 유해를 발견했죠. 그들은 폼페이를 묻어버린 화산 폭발 중에 사망했어요. 한 명은 35세에서 50세 사이의 여성이었고 다른 한 명은 15세에서 20세 사이의 젊은 남성이었죠. 남성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의 뼈에는 마모 흔적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낮은 신분이었을 거예요. 여성의 뼈와 치아는 매우 좋은 상태였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었을 거예요. 아마도 집 주인의 아내였겠죠. 과학자들은 방의 대리석 위에서 유리 제품, 청동 주전자, 도자기 같은 많은 물건들을 발견했어요. 그 여성과 젊은 남성은 아마도 폭발이 끝나기를 기다리며 이것들을 방으로 가져왔을 거예요. 남자 근처에는 열쇠가 있었고 여자는 금화와 은화, 보석을 가지고 있었어요. 동전들은 여전히 새 것처럼 반짝이고 있죠. 폼페이는 무역과 여행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이 동전들은 많은 장인 가게, 선술집, 그리고 약 200개의 카페와 바에서 유용했을 거예요. 주민 60명당 한 곳 정도의 먹고 마실 곳이 있었던 셈이죠. 그들은 심지어 고대의 드라이브스루 같은 패스트푸드 가게도 있었어요. 고고학자들은 메뉴로 사용되었을 것 같은 닭, 오리, 다른 음식들의 그림이 있는 가게 하나를 발굴했죠. 그들은 또한 패스트푸드 카운터의 항아리와 다른 용기에서 돼지고기, 생선, 달팽이, 쇠고기의 흔적을 발견했어요. 음식은 대부분 포장용이었고 큰 항아리에 담아 팔았죠. 앉아서 먹고 마실 수 있는 뒷방들도 있었어요. 이런 곳에서는 저소득층 주민들만 볼 수 있었는데 그들은 집에 부엌이 없어서 카페 음식에 의존했거든요. 부유층은 저택에 부엌이 있었지만 대부분 집 뒤쪽에 숨겨진 작고 어두운 방이었어요. 대부분의 경우 안에 있는 건 큰 벽돌 화덕뿐이었죠.
일부 부유한 가족들은 구석에 작은 오븐을 만들어 놓았는데 피자 오븐 같은 거였어요. 부엌에 있는 다른 것들은 요리와 설거지를 위한 물통과 아마도 음식 준비용 나무 테이블 정도였죠. 로마인들은 오늘날 우리가 가진 것 같은 멋진 주방 도구는 없었지만 필요한 건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은 청동이나 철제 프라이팬, 깊은 요리 냄비, 빵을 굽기 위한 작은 휴대용 오븐을 사용했죠. 접시 대신 큰 둥근 쟁반에 음식을 담아냈어요. 점심은 보통 고기나 생선, 과일, 그리고 음료 정도의 작은 식사였죠. 빠르고 화려하지 않아서 사람들은 손님을 초대해 함께 먹지 않았어요. 폼페이는 엄청 더웠기 때문에 사람들은 점심 후에 낮잠을 잤죠. 나중에 오후가 되면 공중 목욕탕이나 개인 목욕탕에 가서 몇 시간 동안 휴식을 취하고 수영하며 친구들과 수다를 떨었어요. 그 후에는 더 크고 때로는 손님을 포함한 주요 식사를 했죠. 음식은 꽤 단순했지만 맛있었어요. 대부분의 식사는 삶거나 훈제하거나 튀기거나 구운 다음 전분 농축제나 생선 소스로 맛을 냈죠. 생선 소스는 폼페이의 부유한 가족 중 하나가 팔아 큰 재산을 모을 정도로 인기가 많았어요. 그들은 심지어 현관호를 가름, 항아리 디자인과 모자이크로 장식했죠. 폼페이의 또 다른 큰 부의 원천은 토지였어요. 큰 저택의 모든 소유자는 포도나무나 올리브를 재배하거나 양을 방목하는 토지를 가지고 있었죠. 고고학자들은 어디를 찾아야 할지 알기 어려워서 이런 부동산을 많이 찾지 못했지만 그들이 시골 별장이라고 믿는 곳 옆에서 폼페이의 한 유명한 가족의 묘지를 발견했어요. 다양한 소득 수준의 폼페이 사람들에게 가장 신나는 일 중 하나는 원형 경기장에 가서 검투사들과 함께하는 대규모 액션 가득한 쇼를 보는 거였어요. 그들의 거대한 경기장은 로마 세계에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경기장이죠. 쇼는 며칠 동안 지속되었고 관중들은 사방에서 구경하러 왔어요. 팬들이 너무 흥분해서 기원 후 59년에 폼페이 사람들과 인근 마을 사람들 사이에 거대한 싸움이 벌어졌어요. 그 후 당국은 벌로 원형 경기장을 10년 동안 폐쇄했죠. 폼페이의 일부 사람들은 그 싸움에 대해 벽에 그림을 그리며 자신들의 승리를 자랑했어요. 검투사들의 그림도 있었고요. 많은 폼페이 사람들은 연극을 보러 극장에 가는 것도 좋아했어요. 지역 극장은 기원전 2세기에 지어졌고 나중에 더 크고 화려하게 만들어졌어요. 사람들은 재미있는 코미디, 소극이라고 불리는 우스꽝스러운 공연, 고대 신화에 관한 드라마를 봤죠. 일부 연극은 그리스에서 왔고 폼페이의 벽화는 사람들이 유명한 그리스 극작가 메난드로스를 좋아했다는 걸 보여줘요. 큰 극장 옆에는 기원전 75년경에 지어진 작은 콘서트홀이 있었어요. 그들은 이곳을 음악 공연에 사용했죠.